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소식에도 2,570대에서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통화가 지난 주말부터 일제히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국 통화 절상을 용인했다는 관측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책 공백 방지와 시장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예금 보호 한도 상향, MG 손해보험 처리 방안 등 굵직한 정책 현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피 200의 평가 가치가 선진국뿐 아니라 대만, 브라질 등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주가 수준이 장부 가치를 밑도는 등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들어온 양시장은 기대감과 경계감이 혼재했습니다. 코스피는 FOMC 회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경계감에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따라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돋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 상승해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 우려 속에서 제약바이오주 하락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주 쪽 힘을 내주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돋보인 오늘의 시장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예, 덕분에 푹 잘 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증시도 좀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 그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맞아요. 저도 앵커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연휴 동안에 걱정스러울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갑작스러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만 강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대만 달러 그리고 이 위안화 쪽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증시가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좀 쉰 상태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아졌다 그리고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장씩 좀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슈들.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국의 상무부죠. 예, 미국과 이제 협상 개시에 대한 속보들이 속속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밀릴만 하면 올라오고 밀릴만 하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만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스컷베센트죠, 재무장관 스위스에서 중국의 고위급들과 만남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장 시작을 할 때까지의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17개 국가와의 협상을 진행을 할 거야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될 뻔했는데 그 안고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경제 협상, 무역 협상 부분들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물론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뭐 단기간 안에 이 큰 일이 뭐 막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모습들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 국가가 계속 으르렁으르렁 되는 시점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를 마무리시키고 과연 어떠한 발언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수상으로 표면적으로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FOMC에서는 동결이 유력하고요. 지금 현재 패드워치 기준으로 97% 동결 확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달,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 있을 FOMC에서 과연 어떠한 금리 경로를 얘기를 할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파월 의장이 어찌 보면 데이터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뭐 항상 좀 후행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번 FOMC 성명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과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로 인해서 시장이 뭐 방향성이 바뀌거나 뭐 꺾이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역시 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5월 달. 5월 달 지금 이제 2거래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오늘 대부분의 급등,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급등세로 전환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테마주죠, 테마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4월 달 중순 이후에 정점을 찍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한 번씩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도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에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조기 대선 투표일 그 이후 날짜겠죠. 6월 18일 날로 결정이 되면서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오늘 시장 오후장에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성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테마주를 나는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발빠르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큰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뭐 여태까지 잘 참아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인맥주로 들어갈 거야, 전책주로 들어갈 거야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모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안 좋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품목별로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트럼프 입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의약품이죠. 2주 안에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 시작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막판 때까지 뭐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관세에 대한 발언 수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엿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당일의 주가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항상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었을 때 과연 이게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N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되고 트래킹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또 안 좋았던 섹터가 있어요. 2차전지. 제가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렸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시황이 좀 바뀌거나 업황에 대한 개선인 대감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저점인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준비는 늘 돼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 2차전지의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서 대두가 되다 보니 약세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10만 원대죠. 어떻게 보면 이게 라운드 피겨 값이죠.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물론 종가상으로는 10만 원대 위에서 끝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99,900원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년 반,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차전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물량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차전지에 너무 이렇게 많은 비중을 딱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폼 현상이 훨씬 더 심하죠. 조선주도 같은 경우 오늘 또 빠르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방산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파키스탄과 인도의 또 이제 전쟁 쪽에 가까운 뭐 그런 이제 약간은 좀 무력 다툼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또 방산주도 같은 경우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이 뭐 해군과 관련된 MRO 사업 이상의 또 이제 방산 쪽 항공과 관련된 MRO 사업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대차를 밀어내고 시총이 또 상위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관련된 비중도로 좀 많이 실어졌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만 뭐 이렇게 만족하게 볼 수는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을 또 보셔야 돼요. 드디어 또 중국이 하나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50bp 인하를 했죠.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10시 이후 그다음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겠죠. 시클리컬 업종.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네? 뭔가 이제 돈을 푸는 정책들을 계속 내보내네라고 했었을 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제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10%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오랜만에 화학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던 게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시황 얘기해드릴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급격하게 빠지는 것들 다 안 좋아요. 올라가는 거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후폭풍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마냥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또 원달러 환율이 변화되는 거는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1,400원대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1,370원, 막 60원대까지도 막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막 1,200원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변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우리나라만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쪽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대만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늘 간밤에 있을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같이 좀 체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종목만 놓고 보시기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너무 개별주 성향이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같이 저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매크로 현황들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신도에 가까운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항상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곁들여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종목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곁들여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뭐 있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요.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7시가 되거든요. 그 7시서부터 길게는 제가 1시간 반, 더 제가 필이 받아가지고 길게 하면 2시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5월달 어찌 보면 오늘이 첫 거래예요. 5월 2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휴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날짜상으로만 첫 거래인 거지. 근데 오늘이 드디어 5월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에는 과연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오늘 온라인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안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제가 밑에 나오는 그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짧게 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들이고요. 뭐 별다른 움직임들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5월달 들어서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4월달에 2주, 3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보시게 되면 저점 찍고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눌림목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탈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죠? 직전 고점이죠. 횡보되는 요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 패턴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지 여부들. 그게 뭐 오늘 내일 되지 않을까요? FOMC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또 무역 협상. 요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방으로 보지 말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은 6대4, 7대3 정도로 열어두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강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대 그리고 그러한 이제 타이밍들이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 무색하게 지금 횡보되면서 계속 짧은 단봉을 통해서 계속 치고 있어요. 그죠? 자, 코스닥주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눌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의 횡보 구간들은 눌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겠죠. 가격적인 눌림보다는 오히려 기간적인 눌림에 가깝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 동안에서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많이 열어드렸는데 이 차트에 대한 횡보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 지금 상단에 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횡보되는 구간,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부담감들을 해소를 하고 다시 상방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투심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100% 동감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PPT로 넘어와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금융시장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융시장의 결과물들이 우리나라 증시 7월 달에 반영이 되고 있다. 7일 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이고요. 9일 날 같은 경우도 무역 수지, 그리고 PPI, CPI가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이 일정을 모른다? 그러면 대략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 시장에서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원포인트 시험과 관련해서 주간 일정 꼭 짚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주간 일정 리포트를 제가 휴일 동안에 다 작성을 했어요. 일정 분석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 자료들, 리포트를 좀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의 일정은 뭐 특별하게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일 신규 상승 종목 있어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6,800원입니다.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보자고요. 뭐 기업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패턴들이 좀 나올 텐데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온건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선수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나우로보틱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 수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한 5월달 초 정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실적이 괜찮았어요. 5% 정도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거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요새 LIG 넥스원 신고가 계속 써가고 있잖아요.
그것만큼의 실적들을 내보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 쪽에서 APR,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약간 노이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그다음에 중국의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화장품 관련주 펌텍코리아. 저에게는 뭐 효자 종목이죠. 꾸준한 상승을 줬던, 꾸준한 수익을 줬던 펌텍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펌텍코리아뿐만 아니고 전체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이 정도의 일정들, 시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됐고 시장의 흐름 긍정적이지만 이 속에서 FOMC부터 무역 갈등까지 수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또 필수적일 텐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들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바로 오늘이죠.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의 전략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이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뭐 요새 시장이 네. 종목들이 좋아요. 오.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가 좀 워낙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4월 달에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못 쫓아갔는데, 또는 이제 4월 달 1주차와 2주차 때 내 계좌가 많이 망가졌는데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던 것들이 5월 달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통계적으로 세린메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올해의 5월 달은 세린메이 쪽보다는 뭔가 바이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투자 기법은 항상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쪽으로 붙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시장이에요. 자, 눌림목 시장의 도래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만 딱 접근을 해서 보게 되면 시장이 눌린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을 좀 빼는 게 맞겠죠. 눌림목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이 뭔가 모멘텀들이 딱 방점을 딱 찍고 나서 점 하나를 딱 찍으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약간은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논리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가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시장의 수급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수익하고 4월달 수익,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4월 마지막 주차서부터의 움직임들만, 수익률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이전에 저와 함께 하시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안내되는 내용들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매매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어때요,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때하고는 확연하게 좀 달라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추종이에요.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죠?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수의 종목이 빠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수급이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이 요 종목군들,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죠?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 상관없어. 무조건 모멘텀의 크기와 이슈의 크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익률들을 보시게 되면 50%, 60%, 70%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이런 수익률을 지금 먹고 싶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4월달 마지막 주차로 딱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률들이. 자, 한국정보인증 단타치고 나왔던 종목들이죠. 자, 그다음에 SOS랩, 그다음에 JYP엔터. 그죠? 그다음에 LG 헬로비전, M디바이스, 하나시스템, JYP엔터.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하는 수익률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한 달 가져갈게요, 2달 가져갈게요, 3달 가져갈게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계좌 관리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고 매매를 해줘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매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오늘 저희 계룡건설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계룡건설. 5월 7일 26,000원, 최고가 28,600원. 자, 10%. 오늘 이 계룡건설이 얼마까지 갔냐면 29,1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계룡건설이 뭐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세종시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세종시와 해당되는 그런 이제 건설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또 다른 테마군을 형성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오후장에 트레이딩을 해줬던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계룡건설 볼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자, 매수할게요 라는 사인들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물론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6시 25분, 30분을 지금 다 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이 시간대에 매매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저 이렇게 수익 냈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대에서 왜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호흡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와 매도를 다 같이 보여드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도 지금 2시 반입니다. 2시 3분이죠. 매도, 계룡건설 285 위로 전량다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재명 관련된 스토리들이 속보가 전달되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어요.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형제들, 그다음에 뭐 동신, 일성, 코나이, 웹캐시, 유라클,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일찍이 다 올라갔어요. 자,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4월달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정점 찍을 거라고. 그리고 쭉 밀리면서 중간중간마다 올라올 거라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신기하지 마세요. 왜냐? 이런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슈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탄력적으로 붙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요. 횡보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렇다 할 뭔가 임팩트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지 거기에 딱 방점이 찍혀가지고 시장을 막 이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훅 쏠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리엔트 바이오, 뭐 오리엔트 형제들 다 올라갔고 뭐 일성건설 이런 애들 다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앞절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이 뒷절에서 매매하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올라오는 이 양봉들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는 대기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매물벽이 돼요. 다 매물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간들에서 나오는 흐름들 자체는 상당 부분 이 섹터에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때 양봉이 보일 때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계획들을 항상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룡건설을 어떻게 매매를 했냐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의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12시입니다, 여러분들. 분봉으로 볼게요. 12시 저희가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 제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은 딱 하나 나와요. 이때 당시에 세종시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정책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맥주가 이미 20% 이상의 급등세를 다 보여줬어요. 그냥 못 들어간다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연속성이 없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되는 종목군들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때려 맞을지 모른다고요. 차익 매물 때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내가 확률이 낮은데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따라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투자 성향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안 들어간다고요. 확률이 낮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어느 일특정 후보의 뭔가 호재에 가까운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안 올라갔던 애들이 있다고요. 안 올라갔던 섹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고민을 해봤던 거죠. 딱 봤더니만 뭐예요, 여러분들? 세종시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1차적으로 움직였다가 계속 횡보되죠. 그런데 그 후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가면서 안 빠져요. 그럼 이런 쪽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의 심리, 시장의 눈이 확 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횡보 쭉 되다가 오후 2시에 빵 떠가지고 VI 걸려버리죠. VI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정점이 언제 찍었냐면 2시 10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정점이 언제 찍혔냐면 2시 10분에 찍힙니다.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정점이 2시 10분에 딱 찍힙니다. 그럼 2시 10분에 딱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VI 풀리고 나서 어떤 매매를 했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2시 3분에. 자, 285 위로 매도 대응합니다. 이게 VI 딱 풀리고 나서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공간에다가 제가 알려드렸던 매매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10% 저희가 수익을 낸 거예요. 단 몇 시간 만에? 딱 2시간 만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매매를 꾸준하게 쭉 해갖고 오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개념건설,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상한가 로켓 배송을 계속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스토리들,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종목군들이 계속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개념건설 10% 올랐어? 와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가 굳이 시간 내가지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들. 10% 수익 났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끝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상한가 로켓 배송 그리고 최영동 전문가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셔야 되잖아요. 한 개 정도는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접근을 하는 거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올라가고 저도 또 알려드리는 또 맛도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5월 2일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MD바이스 히든 종목 말씀드렸죠? MD바이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개별주예요. 완전히 개별주입니다. 자, 이때 5월 2일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 좀 드렸냐면,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미중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중국 타깃, 한국형 강소 SSD 기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이 MD바이스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SSD 제품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MD바이스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토리들이 여전히 나쁘지 않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해드렸냐면, 자, 그 시발점이 어디다? 딥시크. 우리 설날 연휴 기간 때 엔비디아가 10% 이상 툭 빠졌을 때 나왔던 이슈가 이 딥시크였죠. 이게 중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뭔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정점이 될 수 있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딥시크와 유사한 AI 모델을 또 샤오미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멈추질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러한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기술력이
뭔가 이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물론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이러한 이슈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히든 강소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붙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차익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시장의 영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벌어다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MD바이스 5월 2일 날 저희는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에 오셔도 시장에서 수익을 늘 낼 수가 있어요. 시장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초반서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왔었을 때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스토리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죠. 그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계룡건설 시장에서 딱 타이밍이 나와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항상 준비 자세가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5월 달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안 자체가 좀 약간 좀 느슨해진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주도주는 나올 거예요. 그 주도주를 잡기 위한 구간인 거고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예측하는 부분들이 예상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아직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종목군들, 후보 종목군들을 잡아가고 중간중간에 이런 종목군들을 퉁퉁 트레이딩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생각보다 빠르게 원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바로 5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장중에 저의 생각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시장에서에 대한 흘러가는 자금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매매를 도대체 어떤 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나?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의 진짜 흐름들을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MD바이스는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뭐 잠깐 뭐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이거는 뭐 장 시작할 때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9시 1분에 5월 2일이죠, 여러분들. 11,800원, 11,85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를 한 거고요. 시간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대.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간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9시 1분에 뭐 장 시작한 지 이제 1분 됐는데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들. 근데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N디바이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자체가 이미 5월 2일서부터 시장에서는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샤오미 AI에 대한 모델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고 M디바이스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계속 쭉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갭으로 떠서 출발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갭 자체가 떴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기하는 물량들도 있겠지만 그냥 막바로 사야 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케이스로 제가 M디바이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9시 53분입니다, 여러분들. 딱 1시간 만에 수익을 그냥 쑥 체크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죠. 뭐 물론 이제 일부 종목군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로테이션 관점에서 이 정도면 뭐 수익률로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을 때 충분하게 내 자금들을 가지고 계속 롤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좌 관리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도 기가 막히게 잡았죠,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9,000원. 9시 19분입니다. 39,000원까지는 잡겠습니다라는 얘기죠. 뭐 매수하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도 좀 약간은 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들, 쓰는 뭔가 이제 대화법들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감, 또 뭔가 이제 좀 살아있는, 좀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저런 표현들을 제가 그냥 가끔 가다가 쓰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게 되면 39,000원대에서 잡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39,000원까지 잡을까? 일단은 하나오션에 대한 블록들 이슈로 인해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동반해서 하라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블록딜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
저 블록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까? 그리고 단순하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시스템이 밀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오히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선 쪽보다는 방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에 대한 리바운딩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방산주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종목군들이 굳건하게 위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의 회복세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부담 갖지 않고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제 효과를 얻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 한번 볼까요? 오늘 신고가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직 프리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 오늘 하나 시스템의 움직임들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썼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449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 이제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지,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MRO 사업과 관련해서 방산 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참 되는 집안은 된다고 심지어 뭐 이런 아픈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긴 하겠지만 또 파키스탄과 인도가 좀 더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들까지 지금 막 열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조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위로 상단으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이쪽으로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ETF가 설정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저와 함께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얘기들을 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최영동 전문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100%, 200%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다음 히든 종목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월 달 셀보다는 바이앤메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우세했던 시장에 바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적립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도 생생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 자세하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의 종목이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은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이 시간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남들보다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한 발만 좀 빠르게 시장을 이해하고 종목을 이해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남들 막 사러 들어올 때 나는 팔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아요. 예, 주식은 항상 최소한 동행 정도 후행하시면 안 돼요. 동행 정도까지는 가자. 그리고 좀 더 내가 실력이 좀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선행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히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때 가급적이면 지금 시장에서 막 올라갔던 종목들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오리엔트 살까요? 뭐 포바이퍼 살까요? 뭐 살까요? 코나이 살까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죠. 뭐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정석에 가까운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삐아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차트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먼저 올려놔가지고 저거 뭔 종목인가 생각하셨을 거고 저거 왜 이렇게 옆으로 기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삐아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새 뭐 화장품 종목군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삐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상반기에 너무 좋았다가 하반기서부터 이 정점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쭉 밀려 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해요. 옆으로 계속 횡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성장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안 나온다라고 되면은 뭐 이차원지처럼 계속 밑으로 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화장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데이터 너무 좋아요. 그죠? 수출 데이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요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미국에도 팔고 있고 중국에도 팔고 있어요. 자, 양수 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느 한쪽이 됐든 서로만 사이만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K뷰티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들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삐아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는 잘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삐아라는 뭐 올리브영 가면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삐아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고 브랜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브랜드를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의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다 색조 화장이에요. 이 삐아가 20년 동안 색조 화장만 했습니다. 색조에 대한 뭔가 장인 정신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죠. 성수동에 스토어, 직영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영 스토어가 오픈하자마자 올해 매출 탑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을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해외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시장까지 골고른 수출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수출이 좀 주춤해요. 하지만 2025년도 1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회복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은 다소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해외 매출 쪽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여러분들이 보나 제가 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쭉 하락했다가 작년도 12월 달서부터 계속 횡보되는 거. 에너지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가 쓰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히든의 히든 종목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기 정부입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신사업 정책. 제가 여러분들 정책을 하시더라도 연속성 있는 정책들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어떤 당이 정권을 잡을지 몰라요. 하지만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신정부에서 힘을 주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어떤 당에서는 이게 시그니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당에서는 또 이게 또 시그니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히든의 히든 종목을 제가 지금 간간히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7시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삐아로 짚어주셨습니다. 해외 수출 성장세가 돋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삐아로 들고 와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전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략들부터 종목들에 대한 고민까지 자세하게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